네, 이번 시간은요, 물질의 전기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는 단원입니다. 일단, 전기적 성질은 물리적 성질이에요. 우리가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좀 구분할 수 있는데, 화학적인 건 맛이라든지, 뭐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연결될 수 있고, 전기적 성질, 즉 전기전도성, 열전도성, 그리고 자기적인 이러한 성질들이 이렇게 물리적 성질에 포함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적 성질을 들어가 보면 원자에 대한 얘기부터가 시작되거든. 그래서 원자의 구조는 다른 단원에서도 우리가 만나봤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원자는 우선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얘네가 전기적인 성질이 포커스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전기력을 받는 방향부터 당기고 있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이제 구조적으로 보셔야 돼요. 원자핵은 양전하를 띠고 있고, 그리고 양전하의 반대적으로 이제 전기적인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 얘네가 같이 있잖아. 그래서 서로서로 이렇게 인력 잡아당긴단 말이지. 그래서 전기력은 일단은 인력, 청력 중에서 인력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방향까지도 서로서로 어떠한 방향으로 당기고 있는가 이런 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자의 전기적인 성질을 우리가 변화시켜서 반도체로 사용하는 게 오늘의 목적인 건데, 전개적으로 유중성인 원자다라는 건 요 말을 생략되게 주어줘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 속박된 전자가 있다 이거야. 그런데 속박된 전자와 자유로운 전자가 얼마만큼의 양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기적 성질을 판단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속박된 전자와 자유전자부터 우리가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원자핵과 전기력으로 단단하게 묶여 있어서 얘는 움직이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편중될 수는 있지만 원자에 속박되어 있다, 자율성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이름에서도 자유전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의 주인공이기도 한데, 자유전자는 속박된 전자가 에너지를 받으면, 그러면 물질 내에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전자의 양으로서 우리가 전기 전도도다, 전기 전도성이다 이런 것들을 조금 언급할 거예요. 자유전자가 많은 물질일수록 전류가 잘 흐른다라는 거라서 우리가 전류 이렇게 물리량으로 배워봤죠. 전류에 해당하는 요 I 기호를 쓰면서 전기 전도도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야. 그래서 기준은 전류가 잘 흐르는 걸 우리가 도체라는 분류를 할 겁니다. 분류는 밑에 또 나와 있고요. 물질 내에 원자들이 이런 식으로 속박된 전자와 자유전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양적인 거의 주인공은 자유전자다라고 했지. 그래서 자유로운 전자가 매우 적은 이런 애들을 우리가 도체가 아니다, 그래서 부도체와 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속박된 전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상황. 그런데 물질 중에 도체는 자유로운 전자가 매우 많은 이러한 상황인 거야. 그래서 전류를 잘 흐르게 해주는 이렇게 속박되지 않은 전자의 비중이 훨씬 크죠.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면 용어를 하나 정리하고 갈 건데요. 전기전도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랑 전기전도성이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섞어서 아무렇게나 좀 써도 무관한데, 우리가 과학에서는 정양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할 때가 있고요. 정성적으로만 의미만 좀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그랬을 때 전기 전도도는 일단 전류를 흐르게 하는 요 능력인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를 진짜 수치적으로 양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전자가 얼마만큼 정말 많은가 수치적으로, 그리고 자유전자로 이렇게 속박되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이온량에 따라서도 결정된다 이런 표현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전기 전도성, 얘가 정량적으로 표현된 내기 전도도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은요,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 그냥 그 정도, 오케이?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전기 전도도가 크다라는 건 우리가 전류가 전압과 저항과의 관계로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오메 법칙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가 저항과 전압의 상황으로 전류의 흐름 정도를 판단할 거야. 그래서 저항은 작을수록 그리고 전기 전도도 여기에서는 전압은 클수록 요렇게 이해됩니까? 이런 상황으로요. 전류가 잘 흐르는 도체의 상황을 이해하면 나머지 반도체나 부도체나 이런 식으로의 구분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겠지. 밑으로 가보자. 전기적인 요 성질에 따른 물질을 구분할 건데 우선은 지금 우리가 도체를 기준으로 전류를 잘 흐르게 할 수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자유전자도 많죠. 그것과 반대되는 표현으로 부도체 이렇게 표현한 거야. 부두체는 일단 말했다시피 자유전자가 적어서 다른 말로 전기 저항이 커서 전류를 잘 흐르게 하지 못한다 라는 거거든. 그래서 요 자유전자의 포커스와 저항의 포커스 둘 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용어를 절연체다 이렇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같은 의미로 쓰여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반도체는 말 그대로 도체와 절연체, 부도체의 중간 어딘가쯤에 이러한 상황인데 오늘의 주인공이라서 여기서는 간단한 정의 정도만 보고 뒤에서 자세하게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흔한 예들도 있고 흔치 않은 예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좀 보시면 속박된 전자로만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전압을 이렇게 걸어줘도요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얘네들에 해당하는 예시들 보시면 되고 도체에 해당하는 건 전기 저항이 작아서 나의 흐름,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른다. 라고 합니다. 자유전자 많겠죠.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의 이제 금속들. 그리고 이제 반도체. 도체, 부도체의 중간 정도다. 그런데 얘는요, 조금, 변형이 가능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성질을 잘 극대화시킬 건데, 온도, 압력 조건, 요거는 이제 언급하실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온도 그래프는 선생님이 좀 붙여놨고, 그 다음에 전기 저항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도체처럼 활용 가능하다. 요게 포인트. 그걸 특정한 불순물을 넣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할 건데 그걸 도핑이라고 할 거예요. 뒤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도핑을 통해서 전류가 왜 잘 흐를 수 있게 되는가 이 원리를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속박된 전자, 자유전자 섞여 있겠죠. 물론 속박된 전자로만 100%다 이런 느낌은 아니야 얘들아. 자유전자가 매우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자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도체에도요 당연히 우리가 껍질이 다르다 보니 속박된 전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속박된 요런 애들 주변에 자유로운 애들이 이렇게 있는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극단적으로 자유전자만 자유전자는 1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오케이 그래서 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요, 규소. 그리고 주어마늄 얘네들 14족 애들이거든. 요거 선생님이 결합할 때 언급을 했었는데, 결합할 때 4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얘네들의 상황, 이온이 되기 어려우면서 공유한다. 이런 표현을 잠시 우리가 배우고 왔었어.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상기될 겁니다. 고체의 종류에 따른 이러한 전기 저항과 온도의 그래프 이렇게 나있죠. 즉 온도와의 관계로 우리가 조금 응용되어서 나올 수 있는데 얘네들에 해당하는 거 그냥 저항으로 해석해도 괜찮아요. 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요. 저항이 증가하네.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저항을 작은 상황에서 전류가 잘 흐르는 요 포커스로 본다면 온도가 상승하는 게 좋은 변화 요인은 아니네요. 근데 보자. 오늘의 주인공은 요 반도체다 라고 했죠. 반도체의 상황은요. 온도가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 원래 컸던 요 저항에서 줄어드는 감소하는 계형이죠. 그치? 마찬가지. 절연체인 요 부도체보다는 애초에 저항이 작지만 온도가 더 그거를 상승했을 때 저항을 낮춰주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도체와의 관계에서도 도체는 애초에 작아. 근데 온도를 높여주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저항값이 증가하니까 얘 입장에서는 좋진 않네. 이런 식의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한 방에 좀 그려보면 반도체에 해당하는 건 여기는 부도체와 이렇게 합쳐져서 저항이 가장 큰
근데 반도체와 경향은 같은. 이래서 부도체와 반도체와 그리고 경향이 다른 도체 이런 식으로 한 방에도 볼 수 있겠죠. 그런 다음 초전도체는 뭐냐? 얘는 온도가 특정 온도가 됐을 때 저항이 완전히 0이 되는 이러한 부분으로 사실상 반도체의 성질은 아니고 저항이 0이 되면서 전류가 정말로 잘 흐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초전도체를 사용하게 되는 송전선이라든지 이러한 오답으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한번 붙여놨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답 예시로 문제를 풀면서 좀 만나게 될 겁니다. 뒤로 가서 우리가 이제 주인공 반도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반도체의 종류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일단 순수 반도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불순물 반도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불순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딱 느끼기에는 뭐 지저분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 순수한 반도체 한 종류로만 되어 있는 고유 반도체다라고 하는 여기에 다른 원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불순물처럼 체감하는 이런 용어로 쓰인 상황입니다. 순수한 고유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인 14족 애들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규소를 기준으로 그림을 좀 보게 될 건데 이렇게 규소가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원자과 전자는 반응하는 전자지.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바깥 껍질에서 반응하는 4개의 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래서 버리기도 아깝고 4개를 더 추가하기도 아까운 이런 상황에서 얘는 공유를 할 겁니다. 오케이? 저만념에 해당하는 것도 일단은 알고는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요 순수한 고유 반도체를 먼저 볼까요? 그랬을 때 얘는 각각각에 해당하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내가 가지고 있는 4개의 전자와 옆에 있는 다른 규소로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러한 결합을 하다 보면 자유롭게 남아있는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가 없다 이거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모두 다 결합을 참여하게 되지. 그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체크를 해볼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 둘, 셋, 넷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이 전자를 모두 다 사용해서 원자과 전자 4개, 4개의 전자를 모두 공유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순수한 고유 반도체는요, 부도체에 가깝다라는 상황. 오케이?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이것도 오해해서 부도체다 이러면 안 돼. 부도체에 가까워서 전류를 잘 흘려보낼 수 없다.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조금 편향되기만 하고요. 완전히 자유롭게 이동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도핑이라는 걸 한다라고 했죠. 도핑은 뭐냐? 순수한 이러한 고유 반도체에 불순물 특정 원소를 첨가시키는 거야. 그래서 보면 아주 미량의 특정 원소를 첨가하면요. 전기 전도성이 변화하더라 라는 거야. 근데 우리의 목적은 도체처럼 증가시켜서 얘네들의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첨가한 불순물들 도핑의 종류가 나눠지는데 주로 사용하는 게 15족과 13족이에요. 15족에 해당하는 거는 원자과 전자 5개를 가지고 태어났고 얘는 3개를 가지고 태어났지. 그래서 도핑이라는 요 방법적인 건 소량으로 불순물을 첨가하는 요건 같지만 원리적인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가볼까? 여기 중간에 P로 이렇게 도핑을 하는 대표하는 P인인데요. 얘 말고도 비소라든지 안티몬이라는 이러한 불순물을 첨가하게 될 거야. 5개의 전자 중에서 이 규소들과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소가 가진 4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반응을 시킬 겁니다. 그런데 보자. 규소는요.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 4개의 공결합을 최대로 할 수 있는데 이는 5개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요 하나의 자유로운 전자가 이렇게 생기게 되지. 그치? 그래서 얘가요. 요리조리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사이사이를 움직일 수 있다 이거야.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전자, 자유전자가 생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그래서 네거티브에 해당하는 N형 반도체에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해됩니까? 따라서 공유결합을 잘 한 다음 남아있는 자유로운 한 개의 요 전자로 인해서 한 개, 그래서 전류의 흐름이 전기전도성이 증가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전압을 걸어주면 얘는요 전자의 이동이죠. 전류는 우리가 반대라고 알고 있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 방향성 장난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될 거야. 그래서 순수하고 고유했던 이러한 반도체의 전류는 거의 흐르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도핑한 후에 전류가 잘 흐르게 되죠. 이해돼요? 그러면 13족으로도 우리가 도핑을 해볼까? 13족의 붕소 요거를 대표해서 그렇지만 붕소만 있다 요건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원자과 전자 3개를 가지고 태어난 붕소 알루미늄 그리고 갈륨이나 인듐 같은 이런 애들도 같이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얘는요 일단은 3개야. 그러니까 어때? 전자가 하나 결합을 못하겠네. 그래서 빈 자리가 생겨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러한 붕소를 가지고 도핑 첨가했을 때 여기 하나가 비어 있잖아. 그래서 결합을 못하는 구멍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마치 플러스의 구멍처럼 이렇게 빈 자리가 생기겠지. 우리가 이런 걸 플러스의 구멍이다 라고 해서 양공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용어 새로운 용어 양공 이해하셔야 되고요. 세 개의 전자는 공유 전자쌍을 만들어서 공유 결합했어. 그런데 한 개가 이번에는 남는 게 아니라 부족한 상황이지. 그래서 빈자리 양공에 의한 전류가 흐르게 된대. 그러면 얘는 얘들아 실제 입자일까? 실제 입자가 아니다 이거야. 공유 결합에 참여해야 하는 자리가 비어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로 가서 빈자리의 위치가 바뀔 수 있겠네. 다시.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애가 여기로 간다? 그럼 또 빈자리의 위치가 바뀔 수 있겠네. 이러한 빈자리가 이동하는 것처럼 전하의 흐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찌됐건 도핑을 통한 다른 족의 원소가 들어가지만 전기 전도성을 향상시켰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순수한 상황에서 불순물 반도체의 이 역할, 목적은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용어들을 좀 한 번 더 선생님이 정리해놨고 종종 해당 출판사마다 전하 나르게다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거든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전하인 입자, 요거를 나르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실제 입자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거다. 그래서 플러스의 입자, P형, 포지티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N형과 P형에 해당하는 요 종류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웨이퍼다라는 게 무엇이냐? 요거 하나 보고 넘어갈 건데요. 규소를 가지고 기둥을 만들어. 그런 다음에 얇게 자른 원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요, 이제 기본이 되는 반도체의 소재가 될 건데, 우리는 규산용 광물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배웠지? 92%가 규산용 광물이다 이거야. 그걸로 규소를 얻어서 이렇게 웨이퍼를 짝짝짝짝 자른 편면, 도면처럼 생각해서요, 전자회로를 그려서 이러한 소자들을 만들어냅니다. 됐죠?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요 조금 더 알고 싶어요. 얘는 조금 더 난도가 있는 부분으로 사실상 언급들을 잘 안 하셔서 선생님 이거는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반도체 소자로 가보자. 반도체는요 일단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다라는 거를 알게 됐지. 그래서 전기 전도성을 증가시킨 이런 상황에서요 여러 소자로 이렇게 사용되는데 일단은 큰 범주를 좀 나눠보면 개별 부품 형태다라는 거랑 집적 회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는요 결이 좀 같아. 그런데 우리가 MPU다, MCU다 라고 해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요것들
그리고 프로세서. 요것들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큰 범주로 분류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분류 잘 보시고 다이오드. 얘부터 보자. 다이오드는 일단 우리가 N형 마이너스 자유전자 많은 15족으로 도핑했죠. 그리고 P형 얘는 13족. 그래서 전자가 하나 부족한 빈자리가 있었지. 플러스의 빈자리. 얘네를 붙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조 이해합니다. 다이오드 구조라고 해서요. 이런 식으로 기본 구조 보여주고요. P와 N을 부착시킨 이러한 회로도에서의 모습. 그래서 실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요 삼각형의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보면 되거든. 이런 모습까지 다양하게 익혀놔야 돼. 다이오드가 베이스가 될 거라서요. 요 부분으로는 여러 가지 구조 익힙니다. 그래서 양공이랑 자유전자의 분포를 일단 보고 이 자유전자들과 양공이 움직이는 이러한 걸로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가 못 흐르게 하는가 그런 방법 적용해서요. 가장 핵심이 되는 역할 정류작용을 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정류작용이 무엇인가 이걸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어댑터라든지 충전기 이런 곳에 쓰이구나 알고 가보자. 밑으로 갑니다. 정류작용은요. 일단 전류를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할 거야. 왜냐? 현재 대부분이 교류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류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계속 바뀌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정류작용을 하게 되면 요렇게 직류로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전환시켜 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바뀌는 거는 교류. 그리고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거는 직류.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직류로 바꾸는 역할을 해주는구나. 다이오드의 역할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요게 남아있지? 그래서 어떻게 요걸 보면 오늘의 핵심 큰 산을 하나 넘을 거야. 순 방향으로요. 전압장치를 이렇게 연결했어. 그래서 일단 세팅 요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P형 포지티브 플러스로 연결합니다. 우리가 회로도로 치면 이렇게 기다랗고 짧은 이런 식으로 연결된 게 P형이다. 요 상황. 오케이? 그리고요. 짧은 마이너스 요거는 N형이랑 연결합니다. 그래서 P형은 이렇게 긴 전제 플러스 짧은 건 마이너스 그래서 요것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상황. 됩니까? 그걸 우리가 순방향으로 연결했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요런 상황에서 보자. 전자와 양공 얘네들의 이동을 봐야 되는데 전자는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면서 그래서 요렇게 요 방향으로 가서요 빈 공간을 잘 채우게 될 거야. 그래서 전류를 잘 흐르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플러스의 입장 요 양공들은 마이너스로 또 끌리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러한 선순환이 잘 일어난다 이거야. 그래서 얘네들은요 전류가 계속 흐르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양공은 마이너스 극쪽으로 전자, 자유전자, 플러스 극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원활하게 된다라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면 얘네들 반대 방향이 안 흘러야 되잖아. 그래서 이러한 역방향의 전압 연결도 필요합니다. 볼까? P형이다라는 얘를 이번에는 마이너스로 연결하는 거야. N형에 해당하는 요 네거티브를요 플러스로 연결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전지 연결이 순 방향과 달라졌지? 그러면 얘 입장에서 P형은요 마이너스로 간다니까? 그럼 이렇게 자율전자들 많아서 N형 반도체다라고 했지? 걔네들은 플러스로 간다니까? 그래서 양극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요. 여기 중간에서 흐름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어느 극과 연결됐느냐에 따라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된다.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서술어로 막 풀어져 있으면 요거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한 방향으로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다른 방향의 흐름을 차단시켜주니 그래서 정류작용으로 이렇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됐습니까? 그러한 다이오드를 가지고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건 빛을 내게 하는 이러한 발광 다이오드 LED 그리고 OLED라고 해서요. 광원의 유무 차이예요. 얘는 탄소와 같은 유기물질 자체에서 빛을 낸다. 자체적으로 요게 포인트. 그리고 휘어지는 이러한 디스플레이들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활용되는 신소재였어. 이미 많이 이제 보편화됐지만 따라서 얘네들은 지금요 전류의 이러한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빛을 내는 상황. 이렇게 전환 상태까지도 보면 좋아요. 광다이오드 얘는 뭐냐? 빛을 받아서 그러니까 조금 다르지? 그런 다음 전류를 발생하게 되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 방식까지 좀 보고요. 대표가 태양전지. 태양전지에 해당하는 거는 다른 단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는데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다룬 학교들 그런 학교들은 선생님이 추가 피드백 해줄 겁니다. 오케이. LED에 해당하는 거에서 빛에 첨가하는 원소에 따른 빛의 삼원색을 언급하실 수 있거든. 그러면은 기본 색깔 아셔야 되고요. 얘네들의 다양한 조합으로 모든 색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일단은 알고 있읍시다.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 위에서 결이 같다고 한 요 트랜지스터 볼까요? 트랜지스터는요. 우선 N형, P형 이거를 한 번 더 부착을 시켜서 요러한 PNP, NPN 요러한 세팅을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얘 역시 구조 모습 아셔야 되고 이러한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자기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얘도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는데 대표하는 역할이요. 두 가지. 증폭작용과 스위치 작용이야. 어떤 교재 교과서에서는 스위칭 이렇게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같은 의미다 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증폭작용은 말 그대로 약하니까 미세하니까 키울 거 아니야. 그 대표가 전류와 전압에 해당하는 요 크기를 키울 거야. 그래서 증폭시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스위치 작용은요. 말 그대로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상황으로 트랜지스터의 이용 그리고 선생님이 결이 좀 다르다 라고 했던 집적 회로. 그래서 얘네들의 상황으로는 우리가 수많은 전자부품의 회로다 이렇게 나와 있는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를 이용하는데 정말 많은 개수를 이렇게 모아서 얘네들 하나의 칩으로 이렇게 정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매우 촘촘하게 그래서 빠르게 라는 속도적인 부분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아주 복잡한 회로에 거의 다 들어가게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와 같은 이런 게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래서 약자를 좀 익혀 놓는 게 좋을 것 같고 MPU 그리고 컨트롤러 이렇게 되면은 MCU라는 요 유닛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종류 이 정도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정기적 성질을 우리가 증가시켜서 그래서 전류를 잘 흐르게 한 이러한 반도체를 포함한 도체와 부도체까지 어떻게 잘 활용되는지 예시로 연결되는 거라 예시 같은 거 간과하면 안 돼요. 예시를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반도체 먼저 보면 반도체는 일단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전기 전도성이 달라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반도체 강국이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잘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있는 다양한 이제 장비들이나 상황들이 있겠지만 어찌됐건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예시들은 암기의 싸움이 되겠지.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앞으로 차세대 반도체다라고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인공지능이다 라든지 이렇게 전력의 반도체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더 많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 여기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부분으로 좀 더 차세대 쪽에 예시 문항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얘들이 사용되는 그런 부분으로 밑줄을 좀 그어 놨단 말이야.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 지금 중간에 터치 스크린이나 태양 전지판이다라고 하는 요 대표 예시를 붙여 놨죠. 보자마자 그냥 얘 반도체, 얘는 부도체, 반도체 이런 식으로만 기억하면 안 돼요. 얘네들에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가 요런 것까지 정확하게 좀 봐야 돼서 하나의 예시 속 안에도 우리가 다양한 반도체나 부도체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물론 도체도요.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묻는 주어를 그래서 잘 판단해야 돼. 그런 상황에서 터치 스크린, 태양 전지판 좀 눈여겨봐야 되겠죠. 레이저 포인트 밑에 부분에서도요. 우리가 이제 부도체랑 좀 잘 나오는 게 아무래도 전선 같은 거. 얘네들은 전류를 잘 흘리게 흘려주는 도체로 되어 있지만 감전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은 당연히 부도체로 절연체로 만들어져야 되죠. 그런 부분에서 전선 같은 거는 안 틀리겠지. 근데 이러한 애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눈여겨보지 않으면 이게 뭐지? 요거부터 이제 선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렵단 말이야. 난도가 높아지는 거지. 우리 전선 송전탑 이런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전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부도체를 사용하는 지지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예시는 정말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간과했다가 어렵고 막 응용된 거 시간을 엄청 써서 풀어내고 이런 부분에서 비슷한 점수를 바로 깎아먹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샅샅이 주변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용어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알 수 있을 거니 잘 보시고 예전 개정 전에 액정에 대한 것들도 같이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붙여놨는데 마찬가지로 학교마다의 선생님이 개별적인 추가 피드백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한번 참고 자료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적용해서 우리가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했어요.